안녕하세요. 오레이 마스터 올마쌤입니다. ITQ 엑셀 2023년 10월 시형 함수편과 조건부터 식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푸는 두 문제 하고요. 한 개 셀에 함수식으로 완성하는 네 문제, 총 6문제가 주어집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1번 문제, 진행 요일은 개강일에 대한 요일을 예와 같이 구하시오. 예는 월요일. 자, 추주 함수와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요거 진행 요일에 커서 놓으시고, 먼저 함수 형식부터 보도록 할게요. 추주함수죠. 첫 번째 인수는 번호, 숫자입니다. 번호가 들어가고, 번호가 1이면 값 1이 나오고, 번호가 2면 값 2가 나오고, 번호가 3이면 값 3이 나옵니다. 이렇게 통통통 계속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위크데이 함수입니다. WEK죠. K, DAY. 데이니까 날짜가 들어가야 돼요. 날짜. 그리고 이제 옵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 추주함수와 위크데이 함수의 형식입니다. 자, 여기다 놓고요. 진행 요일이라는 것은 개강일에 대한 요일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개강일이 여기 있네요. 2023년 10월 2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위크데이 함수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수식에 밑에다가 등호 적고 위크데이 함수 적으세요. W DAY 가로 열고 FX 클릭. 첫 번째 인수는 개강일을 찍습니다. 날짜를 찍는 거니까 개강일 찍으면 돼요. 개강일 F5. F5 찍었을 때 나오는 이 숫자 45,201이네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갑니다. 자, 이 숫자는 지금 F5 찍었던 요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에 대한 일련 번호입니다. 1900년 1월 1일이 있었습니다. 1900년 1월 1일. 요 1900년 1월 1일을 이렇게 기준일 1로 잡은 거예요. 1년 번호 1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45,201번째 되는 날이 이거예요. 2023년 10월 2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모든 날짜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1년 번호, 숫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형식으로 만든 건 인간이 보기 좋게 한 거고요. 컴퓨터는 이 날짜에 대해서 번호, 일련 번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중복되지 않고 빠지지도 않고요. 자, 그것은 1900년 1월 1일 시작일로 잡았다. 참고로 알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리턴 타입입니다. 두 번째 인수도 한번 적어 드릴까요? 두 번째 인수는 옵션이죠. 옵션에다가 만약에 1을 넣게 되면 일요일이 1이 됩니다. 일요일 1, 일요일 다음에 월요일이죠. 월요일 요게 이제 2가 되는 겁니다. 통통통 계속 가면 마지막에 토요일이 나오나요? 그렇죠? 달력 보세요. 토요일 요게 7이 됩니다. 이렇게 옵션에다 1을 넣었을 때는 여기에 힌트, 리턴 타입은 이 힌트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요. 저는 옵션 1과 2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옵션 1 넣는 거 하고요. 생략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함 이렇게 적을게요. 생략 가능함.
어디로 갔죠? 밑으로 내려갔어요. 생략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옵션 2를 넣겠습니다. 옵션 2를 넣으면 월요일을 시작일로 보는 겁니다. 월요일이 1이 되는 거예요. 자, 월요일. 요게 1이 되고요. 네, 월화죠. 월화. 화요일. 요게 2가 됩니다. 2. 통통통 계속 갑니다. 토요일은 6이 되고요.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이 또 있어요. 일요일 7개가 나와야 돼요. 7이 뜨면 되겠습니다. 옵션에다 2를 넣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위크데이 함수는 1에서 7까지의 숫자가 반환되는 겁니다. 날짜와 옵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위크데이 함수는 1부터 7까지의 요일 번호라고 할까요? 요일 번호가 1년 번호로서 1부터 7까지 숫자가 반환되는 거예요. 저는 리턴 타임 옵션에다가 2를 넣겠습니다. 2를 넣으면 월요일이 1이다. 정확히 하면 1이 월요일이 되는 겁니다. 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적을 겁니다. 자, 추주 함수에서요. 그것 때문에 제가 2를 넣은 겁니다. 2를 넣고요. 자, 요거 확인. 들어갔죠? 진행요일이 1이라고 뜨네. 월요일이 나와야 됩니다. 10월 2일이 월요일인가요? 지금 달력 보니까 그러네요. 1이 월요일이 되니까요. 자, 위크데이 함수에서 구한 거 요거 드래그해서, 자, 요거 좀 착해서 없어지네요. 요거 드래그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오른쪽 버튼 잘라내고 여기다 추주 함수라 적으세요. CHOOSE 가로 열고 FX 클릭 옵션에다가 2를 집어넣죠. 자, 어쨌든 인덱스 넘버 요거 번호입니다. 숫자라고 되어 있는 거. 첫 번째 있는 거.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고 옵션을 2라고 넣습니다. 잘 보세요. 옵션을 2라고 넣지 않습니까? 옵션을 2로 넣기 때문에 월요일이 1입니다. 값 1에는 월요일이 들어가야 돼요. 자, 월요일이라 적으세요. 탭키 한번 눌러주세요. 쌍따옴표로 계속 묶어야 됩니다. 월, 화요일, 탭, 수, 월, 화, 수, 목, 7개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목, 금, 토, 일요일이죠. 일요일, 마지막이 탭, 이렇게요. 됐죠? 자, 첫 번째 인수, 번호입니다. 번호. 자, 위크데이 함수에서 구했던 요거죠. 개강일 찍고 옵션은 제가 2라고 넣었어요. 옵션을 2라고 넣으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부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요거 보고 하면 되겠네요. 월화수목금토일 순서대로 그대로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옵션에다가 2를 넣었으면 일요일이 첫 번째로 나와야 돼요. 옵션에다가 만약에 2를 넣었을 때는 요걸 입력해야 돼요. 이렇게요. 생략 가능하고 또 그거는 자, 저는 2라고 넣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확인. 이렇게. 자, 진행 요일에 요일을 구한 겁니다. 드래그 하시고 서식처기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기 자, 1번 문제 완성했습니다. 이어서 완전 함수적 문제 풀어보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개강월. 두 번째 문제. 개강월은 개강일에 월을 추출한 결과값 뒤에 월을 붙이세요. 먼스 함수와 앰퍼센트 연자를 이용합니다. 예를 보니까 1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개강월. 개강일에 월을 추출한다. 개강일. 여기 있네. 개강일. 개강일에 개강일
개강일에 월, 여기 월 아닙니까? 요걸 쭉 추출해서 여기다가 쭉 갖다 놓고 뒤에다가 이제 월을 붙여 놓을 겁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적고, 먼스 함수 적으세요. month, 가로 열고, fx, 클릭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먼스 함수. 날짜만 넣으면 돼요. 요 개강일 찍으면 되겠네요. F5 클릭 됐죠? 그리고 가로 닫고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엔터 쳐보겠습니다. 엔터 10. 요 개강일에 대해서 드래그 한번 해볼까요? 드래그 개강월에 대해서 월만 쭉 뽑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요. 개강일에 대해서 월을 10, 11, 12 이렇게요. 이렇게 그렇죠? 개강일에 월을 추출한 결과값 뒤에 월을 붙이는 건 n% 연자를 또 이용해야 되고요. 첫 번째로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나와야 드래그 했을 때 다 먹여 들어가요. 자, 수식 입력줄에다가 Shift 7 n% 연자 붙이고 쌍따옴표 쓴 다음에 월이라고 적으면 돼요. 쌍따옴표입니다. 쌍따옴표. 월. 쌍따옴표 닫기. 됐죠? 엔터 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자, 2번 문제 완성이에요. 이어서 완전 함수적 문제 풀어보세요. 삼 번 문제입니다. 초등학생 평균 교육비 단위원을 구하라.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버림하여 1,000원 단위까지 구하세요. 그랬네요. 라운드 다운 함수, 버림 함수죠. 라운드 다운 함수와 the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세 번째다가 커서 놓으시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적고 the average 함수 적으세요. 더블 클릭하면 되겠네요. the average 더블 클릭 fx 클릭.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입니다. D로 시작하는 함수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는 뒷장을 보세요. J작업 시작할 때 어느 영역을 복사하라고 합니까? 바로 그 영역 B4부터 H12까지 영역이죠. 한번 가볼까요? 뒷장 2작업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건 4작업이고 2작업. 자, 필터 및 서치기는 2작업. 무엇을 복사하라고 합니까? 제1작업 시트에 B4H12 영역을 복사하라. 그렇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인수입니다. 이거 보이니까 좀 볼까요? B4부터 시작해서 H12 여기까지. 요 범위가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B4부터 시작해서 H12 이렇게 됐죠?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D를 보세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방 구했던 B4, H12 이 범위 내에서 뒤로 가봐야겠는데 함수를 안 갔습니다. 다시요. 함수로 다시 가야겠어요. 문제를 봐야죠. 교육비 단위원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금방 구했던 B4, H12 이 범위 내에서 교육비 단위원 얘는 몇 번째 열이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맨 끄트머리니까 7번째예요. 그렇죠?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도착. 7열. 그래서 필드 번호는 7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7 입력하세요. 7.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는 조건 범위입니다. 여기 보시면 셀 범위라고 되어 있죠. 조건이 뭐냐면 초등학생.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초등학생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값은
셀 범위입니다. 초등학생만 잡으면 안 되고요. 필드명인 대상 초등학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조건에는 대상 초등학교 요거만 잡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대상 초등학교 됐죠? 그랬더니 36만 4,333.333 이렇게 나오네요. 발음 보기 힘드네요. 초등학생의 교육비의 평균. 교육비의 평균. 뭐 우리가 지금 구할 수는 없지만 초등학생의 교육비 요거 말하는 거고요. 초등학생 요거 말하는 거고요. 초등학생 여기 있네요. 3명이 있네요. 그죠? 초등학생이 3개가 대상이 3개가 있고 요거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겁니다. 그 평균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6만 4,333.3333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이 초등학생 평균 교육비 단위원이에요. 자, 이거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1,000원 단위까지 구하라 있죠. 지금 보면 1,000원 단위 버림에서 라운드 다운 함수를 이용합니다. 자, 요거 평균값 드래그해서 오른쪽 버튼 잘라내고 여기다가 라운드 다운 함수 적으세요. R로 UND DOWN 가로 열고 FX 클릭. 첫 번째는 수를 넣어야 됩니다. 금방 오래됐던 평균값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고 두 번째 인수는 내림하려는 자릿수입니다. 1,000원 단위까지 구해야 돼요. 그렇죠? 자, 1,000원을 쓰세요. 1,000원 단위까지 구하는 거니까 1, 10, 100, 1000. 자, 요 마이너스 톡 쳐서 넘어뜨려서 마이너스만 되고 일자 넘어뜨려서 마이너스만 되고 동그리 개수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됐죠? 즉 마이너스 3이 1,000 단위까지 구할 때 자릿수입니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으세요. 마이너스 3. 잘 됐나요? 1,000 단위까지 구하니까 요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100 이하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림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이렇게 뜨네요. 36만 4천. 1,000 단위까지 구했습니다. 자, 1,000 단위까지 구할 때 자릿수는 마이너스 3이다. 기억하시고. 자, 확인. 됐어요. 이어서 완전 함수형 문제 풀어보세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전체 교육비의 합계를 인원수 곱하기 교육비 단위원의 전체 합계를 구하라. sum product 함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함수 형식 볼까요? sum duct죠. duct sum product 함수. 자, 첫 번째 인수는 배열 1. 좀 생소한 함수입니다. 배열 1, 배열 2. 계속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것이 sum product 함수예요. 형식. 전체 교육비의 합계를 sum product 함수에서 구합니다. sum product 함수는 배열의 곱의 합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자, 여기다가 네 번째에다가 컷 놓으시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적고 sum product 함수 적으세요. s sum이니까 합이죠. sum product이라는 게 곱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네요. 밑에 보이시죠? 이거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 마우스로 fx 클릭.
자, 첫 번째 인수는 배열 1입니다. 인원수 곱하기 교육비 단위원이 있으니까 인원수 여기 있네요. 요거 인원수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수 배열 요거 인원수 드래그하고 곱하기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교육비 단위원이 배열 에리어 2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거 드래그 됐죠? 자, 끝난 겁니다. 그랬더니 965만 9,657만 9천만 원 나오네요. 9천 맞죠? 9,657만 원이죠. 합계 전체 합계가 요거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금방 구했던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원수 드래그 했죠. 인원수 드래그 8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단위원 요거 했죠. 인원수는 이름 정의돼서 인원수로 뜬 겁니다. 인원수가. 자, 그리고 요거 교육비 단위원 드래그 했고요. 그렇죠? 자,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드래그 하면은요. 요거랑 곱하기 합니다. 곱해요. 계속 곱합니다. 통통통통. 계속 곱해서 그 다음에 곱한 값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나온 값들을 모두 다 싹 더한 겁니다. 됐죠? 배열 1의 인원수에 대해서 8개와 교육비 단위원끼리 싸라라락 곱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썸이에요. 곱한 다음에 더한다. 썸 프로덕트 함수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이건 컴퓨터가 알아서 곱할 것이고 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원수 드래그하고 교육비 단위원 드래그 2번만 하면 돼요. 배열 1, 배열 2. 또 다른 게 필요하다면 또 계속 배열 3 또 곱하면 됩니다. 그럼 곱한 값에 다시 또 곱해서 나오는 거죠. 좀 복잡해지겠죠, 이제. 자, 그 복잡한 건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sum product 함수만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 아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요 값이 전체의 합계입니다. 합계. 자, 이어서 완전 함수형 문제 풀어보세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최대 인원수. 최대 인원수를 구하라. 정해진 이름 인원수를 이용해서 구하는데 맥시멈 함수를 이용합니다. 인원수에 대해서 최대값. 인원수가 여기 있네요. 인원수에 대해서 최대값 35, 41명, 43명. 이것이 여기서 구하는 다섯 번째 정답입니다. 최대 인원수. 자, 커서 다섯 번째 문제 놓고 수식 밀수다가 등호 적고 맥시멈 max 가로 열고 인원수 정의됐으니까 인원수를 뜰 겁니다. 드래그 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엔터. 43명이 최대 인원수. 인원수 중에서 최대값을 찾은 거죠. 맥시멈 함수에서. 이어서 완전 함수 정보 문제 풀어보세요. 이건 맞춰야 됩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마지막 함수 문제 6번은 Vlog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단골 문제죠. 꼭 나오는 겁니다. 교육비 단위원 H14셀을 선택한 강좌 코드에 대한 교육비 단위원을 구하라. Vlog 함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Vlog 함수의 형식 볼까요?
Vlookup 함수. 첫 번째 인수는 찾을 값. 무엇을 찾을 것인가? 범위가 지정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열번호입니다. 그리고 이건 설명드릴게요. 펄스를 넣는다. FALSE. 이렇게. 이것이 Vlookup 함수의 형식이에요. 자, 6번에다 커서 놓으시고 수식 입력자다가 등호 적고 VL만 치면 나올 겁니다. VL 됐죠? VLOOK KUP Vlookup 함수입니다. 자, fx 클릭. 첫 번째 인수는 H14 셀을 선택합니다. H14 선택. 그래서 H14 요거죠. H14 HS 빼기 212 요것이 첫 번째 인수입니다. 자, 요거 찍으면 돼요. H14 선택. 두 번째는 테이블 에리어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H14는 어디에 있습니까? HS 빼기 21은 강자 코드에 있어요. 강자 코드 따라갑니다. 여기 있네요. 요거 첫 번째 셀. 요걸 시작점으로 해서 H12까지. 요것이 두 번째 인수 테이블 에리어입니다. B5 출발 H12 이렇게요. 범위 했고요. 세 번째 인수는 B5 출발 H14에 있던 거죠. B5 출발해서 H12 이 범위 내에서 열번호를 선택해요. 열번호 교육비 단위원. 교육비 단위원은 몇 번째 열이냐? 맨 끝에 있죠, 지금. 그렇죠? 7번째입니다. 앞에서부터 세세요.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도착. 그래서 세 번째 콜 인덱스 넘버는 7을 넣으면 되겠네요. 7.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여기다가 펄스를 넣으라 있지 않습니까? FALSE. 여기 보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펄스를 넣으라. 우리가 보는 I2X의 시험은 정확한 값을 원한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값은 요거 보고 쓰시면 됩니다. FALSE. 소문자 상관없어요. 대문자든. 자, FALSE. 됐죠? 자, 그랬더니 31만 7천 원이 뜨네요. 원이죠. 돈이죠. 저게 원. 그죠? 교육비 단위 원이니까. 자, 확인. HS212의 강자 코드에 요거에 대해서의 교육비 단위 원은 31만 7천 원. 자, 강자 코드 요거 HS212의 교육비 단위 원은 31만 7천 원. 맞죠? 31만 7천 원. 됐죠? 강자 코드에 대한 교육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FE 빼기 367의 교육비는 32만 5천 원. 유효성 검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 이거 펼쳐가지고 맨 마지막에 한번 볼게요. FE 367은 32만 5천 원. 그렇죠? 자, 이렇게 Vlookup 함수에서 구한 겁니다. 처음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처음으로 돌려놓고. 자, 6번 문제 완성했습니다. 이어서 완전 함수형 문제 풀어보세요. 자, 7번 문제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할 때는 범위를 지정하고 갑니다. 자, 범위는 여기 범위예요. B5 출발해서 끝까지 갑니다. 데이터 입력인 여기까지 잡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왜요? 여기 써 있어요. 행 전체 서식 적용.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자, 범위 지정하세요. B5 출발 끝까지
범위 지정하고, 자, 조건부서식 찾으러 갑니다. 조건부서식은 홈탭에 있어요. 요 가운데쯤에 있어요. 조건부서식 펼쳐가지고 밑에서 세 번째 세규칙, 그리고 규칙 유형 선택은 맨 밑에 수식을 사용해서 써야겠죠. 왜요? 여기 수식을 이용하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40 이상, 이것이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여기다가 입력합니다. 인원수 여기 있네요. 찍고요.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40 이렇게 됐죠? 인원수가 40 이상에 대해서 놨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거 보세요. 확대하니까 달러지 달러오. 이거 뭡니까 이거? 절대참조죠. 우리는 인원수가 40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하듯이 조사하려고 그러는데 절대참조가 되니까 트래그 하나 많아. 이거 하나만 달랑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요. 달러 쓰고요. 지 쓰고 오. 달러지 오. 이렇게. 행번호 오 앞에 달러는 삭제. 열번호 지 앞에 달러는 반드시 붙여주는 뭐예요? 혼합 참조로 만들어야 된다. 아시겠죠? 오 앞에 달러를 없애주는 겁니다. 요거요. 자, 여기다가 커서 놓으시고 백스페이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혼합 참조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서식 적용은 글꼴 파랑 굵게니까 요 서식 요 보이시죠? 요 서식 누르세요. 서식. 자, 글꼴에 색깔 자동이 아니고 파랑 글꼴 스타일 굵게 됐죠? 자, 그리고 확인. 한 번 더 확인. 인원수 40에 대해서 40명 여기 있네요. 40에 대해서 어떻게 있습니까? 파랗고 굵게 서식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상으로 함수편과 조건부 서식 풀이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레이 마스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